어제 미국 S&P 500이 741.75달러로 0.54% 상승 마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올라갔다인데 장 안팎을 들여다보면 뭔가 맞지 않는 그림이 보여요. 섹터는 9개가 올라가는데 기술주는 옆으로, 바이엑스는 17.68까지 떨어졌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해지는데 이게 진짜 긍정 신호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복잡할수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가야 합니다. 다음 일주일 내 계좌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 신호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끝까지 보면 데이터가 어디서 갈리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바이엑스부터 봅시다. 17.68까지 떨어졌다는 건 공포지수가 진정됐다는 뜻인데 이게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너무 안심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작은 뉴스 하나로도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바이엑스는 시장 참여자들의 방어 포지션이 줄어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동성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VX가 낮을수록 정반대의 신호를 읽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수 숫자만 봐선 안 되고 이 변동성 구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숫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 이드프인스피는 741.75달러에서 0.54% 올라갔고요. 나스닥 100인 QQQ는 721.34달러에서 0.59% 상승했어요. 거래량은 SP가 5,690만 주, QQQ가 5,120만 주로 평소보다 활발했습니다. 바이엑스는 17.68까지 9.05% 급락했어요. 11개 섹터 중 9개가 상승했다는 건 광범위한 위험자산 선호장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데이터가 있어요. 10년물 수익률인데 4.45%에서 4.49%로 올라갔거든요. 딱 4bp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주, 특히 고배수 기술주의 할인율, DCF 분자에 직접 압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조점이 나타나요. 섹터는 9개가 올라갔는데 기술주는 어디가? QQQ가 0.59% 올라갔다고 하지만 같은 시간에 금리는 4.49%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적이라면 830에서 40인 기술주는 더 하락했어야 하거든요. 대신 방어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쪽이 덜 떨어진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금리 압력, 10년물 4.49%로 상승. 둘째, 기관 리밸런싱 압력, 분기말 수익 낙인. 셋째, 섹터 로테이션, 고금리 환경에서 저변동성 선호. 달러 인덱스, 덱사이 나이비 99.75를 봐야 해요. 0.11% 약세를 기록했어요. 달러 약세는 보통 신흥국 자금 유입 신호인데 정작 미국 기술주는 못 따라왔다는 게 뭔가 있다는 뜻이죠. 기술주 변동성은 전체 시장 VX 17.68 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럼 당신의 계좌에선 뭘 해야 할까요? 기술주 ETF, QQQ의 비중이 높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기술주는 세 가지 압력을 받고 있어요. 금리 할인율 압력, 기관 리밸런싱 압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조정 압력이죠. 근데 지금 당장 QQQ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번 주 안에 방어주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ETF, XLU, XLP를 3에서 5%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건 해지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달러가 약세라고 해서 무조건 달러 자산을 팔 게 아니에요. 대신 어느 쪽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데이터로 비교하면서 리밸런싱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X 17.68이 낮다고 해서 변동성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의 쇼크에 아주 민감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주를 봐야 할 두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VX가 20선을 돌파할 때 지금 17.68인데 20까지는 13% 정도 남았어요. 이 정도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VX가 20을 넘으면 공포가 급격히 늘어나고 지금 올라간 섹터들이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어주가 올라간 이유가 투자자들이 이미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10년물 수익률이 4.5%를 넘어설 때 4.49%에서 4.5%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주 경제 지표, CPI는 17일경, ISM은 21일경 발표 예상, 발표에서 인플레 신호가 나오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성장주 ETF는 더 약해져야 맞거든요. 절대 어제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올라갈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단, 이 분석이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실적 발표 시즌 7월에 기술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되면 현재의 약세 신호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미국 증시는 지수는 올라갔지만 내부 구성이 불균형인 상태예요. 기술주는 약하고 방어주는 강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안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 비중을 정확히 확인하기, 스크린샷 찍기. 둘째, 매일 아침 VX를 체크해서 17.68에서 20까지 몇 퍼센트 피 남았는지 추적하기. 셋째, 다음 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CPI 17일경, ISM 21일경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기. 넷째, 매일 10년물 수익률, TNX의 움직임 확인하기. 각 지표를 별도로 추적하되 3개 이상이 동시에 움직일 때 신호로 봅시다. 이번 주 구체적인 섹터 강약, 달러 움직임, 금리 기술주 코릴레이션 분석은 블로그 원본 기사에서 차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